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추석 연휴여서 누나와 아버지 묘에 찾아가려고 한다. 지난 9월 초 누나에게 가져다 주려고 꽃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장마까지 겹쳐 결국 말라 죽고 말았다. 준비한 꽃의 꽃말은 행복, 인연,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내년에는 멀쩡한 상태의 꽃을 챙겨가려고 한다. 지금 챙기는 음식들은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이다. 추석 때 할머니 집에서 내가 마늘을 직접 빻았고 그 마늘을 이용해 김치와 소고기 전을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포도를 좋아하셨다며 포도도 챙겨주셨다. 나도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이 떠올려 보다 쥐포를 좋아하셨던 게 떠올라 편의점에서 쥐포를 구매했다. 아버지는 쥐포를 후라이팬에 올려 약불로 노릇노릇 익혀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평소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추석 연휴 때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 찾아가 봤다. 평소에 갔을 때는 오랜 시간 걸어가야 했는데 추석 연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아버지의 묘자리를 정할 때 처음에는 누나와 같은 묘지에 있으면 누나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다른 묘지로 보냈다면 아마 아버지를 보는 게 번거로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을 거다. 결국 누나와 몇 미터 떨어진 같은 지역에 아버지의 묘자리를 정했다.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불효자처럼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 척 이미지 관리하며 거짓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고 솔직하게 영상에 담고 싶다. 남들 시선이 두려워 거짓되고 멋져 보이게 포장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진실된 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방향성이다. 아버지의 묘자리는 넓은 바닥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해 있다. 묘를 관리하시는 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자라 위치를 알기 어려워질 거라며 줄자로 아버지가 묻힌 곳을 측정해 주셨다. 묻히신 지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위치는 알겠지만 제사상을 펼치긴 애매해 누나가 묻힌 곳에서 제사상을 차렸다. 할머니가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제사를 안 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음식들을 위치에 옮겼다. 맨 앞자리에 아버지의 밥과 누나가 좋아하는 초밥을 놨다. 아마도 건너편에 조상님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맨 앞에 밥을 놔두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고기 종류, 그 다음 나물류, 마지막으로 과일들. 아침에 챙겨갔던 쥐포는 깜빡하고 자리에 놓지 않았다. 가끔씩 댓글로 하는 말들이 있다. 누나나 아버지 등 가족을 컨텐츠 삼아 조회수를 챙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나의 유튜브 수익에 대하여 영상에 담아보려고 한다. 처음 영상을 올린 것은 2020년 8월이었다. 그런데 2년이 넘어도 구독자는 747명, 1000명도 안 됐다. 그러다 23년 2월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4개월 만에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끌릴 만한 것만 시청을 해서 평범한 일상 영상은 조회수가 100회가 넘을까 말까 간당간당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오니까 모든 영상에 수익 창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11개월 만에 누나와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그리고 수익 창출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튜브로 돈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번 8월에 590달러가 들어오고 그 다음 9월 542달러, 그리고 10월 달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아 119달러가 들어왔다. 한국 돈으로 각각 80만원, 70만원, 15만원 정도 나온 것 같다. 계산해보면 거의 조회수 1회당 1원 꼴로 주는 것 같다. 저번에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 어릴 적 사진첩을 찾았을 때 어릴 적 나의 생활기록부도 찾을 수 있었다. 초등학생 때는 내향적인 성격, 조용한 성품, 중학생 때도 조용한 성격, 고등학생 때는 따로 남아있는 게 없고 성인이 되기 전 고3 때 마지막으로 받았던 직업 인성 검사만 남아있었다. 외향성이라는 대인관계 점수가 낮아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며 매사에 진지하다고 나와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면 기쁘고 활력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심을 받으면 부끄럽고 숨고 싶어 했다.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관심은 사랑과 애정이 아니라 잔소리와 지적할 것을 찾기 위한 관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받는 것에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모이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뇌가 멈춰버리고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내성적인 성격이 된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게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닌 서로를 가볍게 알아가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서로 배려를 해주며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에게 관심은 활력을 주지는 않고 기빨리는 느낌이 든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11개월,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커다란 관심도 받지 않았고 그저 나의 삶을 담으려고 했다. 부풀리거나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일상, 솔직한 나의 삶을 담아내고 싶다. 그런데 요즘 들어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댓글도 몇천 개가 되다 보니 그렇게 기쁜 마음은 없고 그저 믿기지가 않는다. 유튜브로 조금씩 돈을 번다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재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수입을 만들려고 한다. 후원 계좌를 받거나 멤버십 등의 후원 기능을 만들지 않는 이유도 연결된다. 나조차도 돈 아까워 방송에 후원한 적도 없을 뿐더러 후원을 해줄지도 알 수도 없지만 후원을 받게 되면 내가 특별해서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이 생겨 후원해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영상을 만들 것 같아 돈에 휘둘리기 싫어 후원 같은 것은 안 받으려고 한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주는 것을 좋아하지 받는 것은 부담스럽다. 영상이 10분 넘어도 중간 광고도 안 넣고 빨리 광고 넘기게 5초 스킵 광고만 넣고 있다. 이렇게 일일이 전부 말하는 것도 구질구질한 것 같은데 그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한다. 옛날 영상 중 누나 기일날 묘를 찾아가는 영상의 댓글은 어느새 900개가 넘어갔다. 많은 분들이 누나는 잊지 않고 자신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할 거라는 위로의 댓글들을 적어주셨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아직도 누나의 마음을 모르겠다. 나를 원망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을지 아니면 모든 게 귀찮고 신경 쓰기 싫어 이 세상을 떠난 것인지. 누나가 나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합리화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누나의 마음과 심정을 내 마음 편한 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누나의 삶과 뜻을 존중하고 싶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마음속 찝찝함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갈 것이다. 작년에 눈사람 만든 게 떠오른다. 새하얗고 아름다운 눈사람이 아니라 잡초와 흙투성이의 눈사람이. 인생은 새하얗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잡초와 흙투성이 같은 일들도 생기는 것 같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잡초투성이의 눈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누나, 아버지 모두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며 또 다른 아픔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그저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잡초투성이의 눈사람도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새하얗고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멋져 보이는 삶처럼 보이지만 각자 자신만의 흔적들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니 안쓰러워하거나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저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똑같이 존중하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